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요새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약간 좀 지친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약간 매너리즘이 생기나 봐. 근데 사실 매너리즘도 되게 열심히 해야 생기는 거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매너리즘이 생길 만큼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좋아. 어쨌든 다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수업 진짜 너무 못 알아듣겠고 너무 어렵고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하죠. 이 짓을 왜 했나 그런 생각은 하긴 할 거야. 다. 그래서 대부분의 얘기들이 막 벌써부터 1차만 하면 안 되냐. 동차 이거 다 2차 이거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견적이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막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가 3, 4월 달에 제일 바쁘거든요. 선생들이. 저도 진짜 눈꽃 틀 새 없이 바빠요. 근데 스케줄이 정말 꽉 차 있어. 누구 말 맞따라 연예인 스케줄이야. 오늘 지금 오후에 설명회 해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입고 온 거예요 또. 그리고 내일도 강남 설명회 하고요. 3월 언제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홈쇼핑도 나갑니다. 홈쇼핑 모바일 홈쇼핑 나가면 보세요. 다음 주 밤에 하는데 CJ 모바일 홈쇼핑에 나가요. 이 업체에서 자꾸 얼굴이 되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마 막 이러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예. 순수하게 뭐 그걸로만 뽑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나갑니다. 홈쇼핑 나가가지고 뭐 하겠어? 쇼호스트 2명하고 여러분 방문각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극한 직업이에요. 예. 그리고 3, 4월 달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 하는 게 오전에 수업을 할 거니까 요 수업 PPT 자료 좀 따로 만들고 있어요. 조금 간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그래서 오전에 3월 달 1주차 뭐 수업 할 건데 여러분 3월 달 수업은 기본적으로 오후에 하는 기출 수업을 준비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오전에. 모든 선생들의 관심이 요 기출반에 있거든요. 3월 달에 기출을 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 성격을 몰라서 하시는 소리야. 요게 기출반이 문제풀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착각하시면 안 돼. 이 문제풀이반이 아니라 기출 지문을 이론적으로 해설하는 수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전에 예를 들면 배우는 거야. 우리 형은 일찍에 막 이런 거 외우는 거지. 근데 실제로 얘가 본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샘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얘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오전에 했던 내용만 그대로 시험 지문으로 바꿔서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당일 발의로 해결해요. 뭐 전주에 했던 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그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그 지문을 놓고 해설을 하는데 뭐 하겠어요, 해설을 할 때. 뭐 하긴 동그라미 치겠지. 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 계속 이거 동그라미 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기출 지문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 27회 나오고 29회 나오고 이렇게 연대기를 좀 보여드리면서 자 보세요. 26회, 27회, 31회 나왔으니까 요 정도 나왔으면 올해 정도 나올 법하지 않아요? 라는 예측을 하는 수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진 빅데이터를 제가 해설을 해서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엄선해서 이렇게 드리는 수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노하우를 사는 수업이죠, 수업이. 그러니까 이 수업을 안 듣고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면 어떨까 이런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문제를 푸는 강의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해설이 잘 돼 있는 문제집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출지문 하나하나를 진짜 정말 귀하게 보셔야 되거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오전 수업의 키워드에 맞게 동글뱅이 쳐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오전에 수업한 걸 오후에 복습을 하는데 선생이 옆에서 복습 가이드를 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PT 받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이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 문제는 중요한데 이 문제의 오지선다 중에서 요 5개의 지문 중에서 정답이 1번이라고 쳐보자고요. 32회 때 정답이 1번이면 사실 3, 4, 5번 지문이 올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 그럼 이 셋 중에서 뭐를 취하고 뭐를 버려야 될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실은 방문각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짓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출지문 보기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문제가 꽉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엄선을 해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제 책은 테마로 돼 있어요. 회차로 돼 있진 않아요. 32회 시험을 같이 푸는 게 아니고요. 가치 이론이라는 대테마 아래에 있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된 25회, 26회, 28회, 30회 지문이 오지선다로 짬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집 보시면 이렇게 굵직한 테마 정리를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월 달 수업에서 기출반은 계속 들어야 돼요. 시험 때까지. 중간에 우리가 7, 8월 달에 또 특강을 하거든요. 7, 8월 달은
단원별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각 단원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의 문제들을 난이도 있게 구성한 문제풀이예요. 그게 문제풀이반이야. 그게. 그러니까 7월 달에 문제풀이반이 있는 거야. 근데 3, 4월 달은 오전에 수업을 하는데 내가 1, 2월 달도 대충 했고 11월 달 공부 당연히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처음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듣냐 하시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한다고 오전에. 그래서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 일지계를 외우면 얼마나 편한지 지문으로 보시죠. 자, 보시죠. 이거예요, 수업이. 그래서 이걸 듣다 보면요.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저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개론이나 민법은 좀 덜할 것 같은데 2차 과목들의 법 과목을 듣잖아. 중개사법? 그럼 뭔가 이렇게 나열이 짝짝짝 되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지만 막상 혼자 공부할 때 되게 애매해요. 아, 이거 다 외워야 되나? 막 그렇잖아요. 법이 막 계속 OX가 계속이니까. 그럼 이걸 어떤 스타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면 여기 나오는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이 오후에 기출을 볼 거라고, 기출을 풀 거라고, 그러면 이 오전 수업 3, 4시간짜리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얘를 공부를 하시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이 기출 지문을 완벽히 파악하고 틀린 부분을 고칠 줄 알면요. 한 65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5, 6월 달, 7, 8월 달 수업은 3, 4월 달을 거들 뿐이죠. 3, 4월 달에 우리 방문각은 수업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론 수업과 기출 강의를 굉장히 길게 가져갈 거예요. 5월 달까지 넘어가서. 이 안에서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문제의 100%를 가르쳐 드릴 거고 그걸 기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또 다른 책 한 권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론은 이거 한 권이면 되는 거고 문제풀이는 사실상 그 기출문제집 한 권이면 끝이 나는 거고 나머지의 엑스트라 과정들은 내가 잘 외우고 있나라는 평가예요. 똑같은 걸로 계속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 매너리즘 조금 빠지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후의 수업 과정은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것뿐이에요. 응용력이 생기게. 근데 그 응용력이 없어도 합격해. 7월 15일 날 7월 말 휴가 때 끝나고 나서 8월 초 이때 많은 분들이 공부 시작을 해요. 시험 10월 29일인데 왜? 이때 생각하기에 3개월이면 합격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때 시작을 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 그럼 7월 달 수업 했죠 이미? 그럼 중간 과정이잖아요 8월 달이. 근데 뭐 그런 거 안 와 처음 하신 분들이. 첫날 오는 거지. 근데 첫날 왔더니 막 투자론을 해. 그럼 듣고 토해요 그냥. 그리고 환불해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오우씨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3달 동안 한번 해보려니까 만만치 않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들이. 요 수업 들으시라고 3, 4월 달 거. 특히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포기하고 3, 4월 달 수업만 듣고 시험장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 4월 달 거를 듣고 기출을 들은 다음에 막판에 마무리 특강이 있거든요. 1일 특강이 있어요. 1일 특강. 하루 안에 다 하는 거. 그 정도 입가심하고 들어가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1차 합격하세요. 열 받지만 하세요. 물론 본인 플러스 공부력, 학습력, 집중력이 뭔가 이렇게 MSG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 채는 3, 4월 달의 수업이 메인 이벤트다. 바짝 긴장을 하고 2달을 정말 철저하게 지내셔야 된다. 다만 지금 생활이 본인이 어떻든 아무 노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멘탈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내면 계속 짜증낸다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나올 때부터 아이씨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지금 나가버릴까 막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하는 공부나 1, 2월 달, 3, 4월 달 공부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밭을 갈고 있어서 그래 우리가. 밭을 가는 거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집안일하고 똑같아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했는데 다음날 그만큼이 다시 쌓여. 그리고 그걸 매일 루틴처럼 해.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고 그게 입금이 되지도 않아. 근데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살아가니까 쩌드는 거잖아. 이거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공부가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매일 학원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긴 해. 그리고 뭔가 듣긴 해. 그리고 선생들은 죄다 쉽다고 그러고 있는데 콧불 쥐뿔 하나도 안 쉬워. 저걸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가시적으로 뭔가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점수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화끈하게 공부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근데 원래 밭 깔고 처음에 기초체력 훈련하는 거는 몸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합격하시는 분들 요 1, 2, 3, 4, 5, 6, 7 없잖아요. 이제 합격하는 거 이건 진짜 완전 쇠복이에요. 이건 진짜 운이에요. 이거 시험 조금만 지랄 맞게 나오면 이거 합격 못합니다. 이건 진짜 도박이죠. 이건 거의 도박이야. 근데 진짜 여기서 밭 제대로 갈아놓으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인데 나중에 요 문제풀이에서 요때 집중 훈련을 하면은 점수 입금 팍팍 됩니다. 그래서 막 팡팡팡 터지는 게 7, 8월 달은 돼야 되니까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서로 좀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가 이제 3월 말이다. 첫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모의고사는 내가 학생으로서 처음 보는 평가 무대잖아요. 전범위. 모의고사 출제 다 끝났어요. 지금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있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걸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평가 무대인 모의고사에 내가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 약간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을 배웠으니까 5개월을 배웠으면 50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25점씩 나온다고 막 25점 맞기 어려워요. 10개 맞아야 25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문제풀이를 조금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이건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건 그냥 문제를 안 풀어서 그래요. 아직 이론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론을 좀 덜 들어서 그렇고 근데 이 두 개를 너무 깊이 연관시키면 안 돼.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론이 부족한가 보다고 이론을 계속 들어봤자 안 풀려요. 내가 요리를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리를 계속 하면 돼요. 유튜브를 계속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리가. 아 그렇지 않아? 내가 수영을 못하면 수영을 하면 되잖아. 주차를 못하면 주차 연습을 계속 하면 되고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를 계속 풀면 되는데 마치 내 실력이 되게 없는 거라고 착각해서 막 기본서를 읽고 막 이런다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풀이의 풀과정을 돈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딱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예의 있게 이론 공부를 적당히 해놓고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같이 탄력을 받아서 오지선다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 오지선다 과정은 5월 달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5월 달에는 오전에 문제집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아예. 그래서 밭갈기 3, 4월 달에 이론 하자. 근데 이 이론을 좀 더 실용적으로 배웠으면 해서 우리들이 모든 회사 중에 유일하게 방문각이 기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지문으로 느낌의 맛을 확실히 보고 그 지문을 통해서 이론을 완성시켜 놓고 응용 문제를 5월 달부터 미친 듯이 계속 풀자는 거죠.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생각보다. 그 여러분도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나오시면 되고 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기억나세요? 제발 좀 불평불만 좀 그만해요. 징징대지 좀 마라. 왜 이렇게 징징대?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메일 보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밤새 주말에도 내내 개론 공부하고 있는데 뭐 하나 이 사람은. 그럼 선생들 보세요. 저 말라가는 것 좀 보세요. 저 바짝 마르고 있어 지금. 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요새. 작업하고 책 쓰고 편집하고 딴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당연하지. 그래야 제가 밥 벌어 먹고 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요. 본인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잘. 누가 시켜서 왔어 이 자리에 우리가? 누가 시켜서 왔어요? 왜 애들처럼 행동해요? 왜 중2처럼 행동하냐고요. 힘들어서? 좀만 참아. 기다리면 돼. 내가 희망 하나 드릴게. 10월 29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시험 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들어갔어, 시험장에서. 자, 9시 땡 1차 끝났어. 2차 봤어. 4시 20분 끝났어, 시험. 그러면 가다반이 5시 반에 나와, 이날 오후에. 그럼 본인의 당락이 이날 결정돼요. 자, 채점해봤더니 1차 합 평균 62.5점. 2차 딱점 60점 합격했어. 그럼 이 점수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쫙 나옵니다. 눈물이 주르륵 나와, 이렇게. 겉으로 안 나와도 가슴에서 흘러. 젖어 밑이 젖어 여기서 눈물 안 흘리면 이거 사이코패스야. 왜? 내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 동차 합격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때부터 뭐 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을 좋아하시면 이때부터 마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마셔. 이렇게. 그 술을 못 마시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하냐면 인터넷을 켜가지고 돌아다녀서 타인의 불합격을 확인하기 시작해.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거죠. 이번 시험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본인 합격한 거야. 그리고 그 흥분과 그 기쁨으로 막 카톡 막 날리고 막 같이 공부했던 사람 자랑하고 떨어진 사람 위로하고 이제 본인은 우월 유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 공식적인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즐기는 거예요. 한 달을. 그럼 여러분 이때 그거 다 하시면 돼요. 늦가을 단풍 보러 가셔도 되고요. 이때 캠핑하기 좋은 때입니다. 캠핑 가시고 고기 구워 마시고 매일매일 술 처마시면 됩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고3 수험생이 서울대 간 거거든. 그냥 다 하시면 돼. 그냥 다 하시면 돼. 그리고 이날 카톡이 올 거예요. 11월 29일. 산업인력공단입니다. 땡땡땡님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와요. 아침 9시, 8시, 9시 딱 하면 그럼 가슴이 뭉클해져 또. 그래서 그 카톡을 보고 우는데 얘보단 조금 덜 울어요. 이때는. 그러나 내가 진짜 합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12월 1일부터 여기가 뭐예요? 연말이잖아. 그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놀아. 겨울에 쉬고 그동안에 내가 애쓰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보냅니다. 연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월 1일 날 일출을 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돈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 2일 날 이제 실무 교육을 신청을 합니다. 여름 타임테이블이야 이게. 그리고 실무를 배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소공이 될까 개공이 될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신 분들이 작년 이맘때쯤은 징징거리긴 했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7개월이에요. 7개월이니까 그 웬만하면 조금씩 잊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내요. 내 거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육아, 가족, 사회생활, 돈 벌고 어른들도 모시고 아우씨 나는 대접을 못 받고 뭐 다 이거 있어. 아니 7개월만 참으라고 그냥. 누가 시켰어?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쓸 자격증을 따려고 본인이 딱 던지셨으면 화끈하게 해야죠.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입 다 터가고 살 다 빠져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믿고 하세요 선생들.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응? 앉아서 계셔서 열심히 하시고 마인드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1, 2월 달에 공부 안 한 거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짜증나니까 서로. 꼭 지난 거 공부 안 한 거 어쩔 건데 이걸 왜 자꾸 생각을 하지? 앞으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7개월, 8개월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자가 발전을 빨리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한 번씩만 생각을 하세요. 아 그래 맞다. 이거 내가 하기로 한 거니까 내가 올해 끝을 내야지. 내년에 이 시점에 또 이거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왜 동차 나눠서 해야 되냐고 물어봐. 뭐 편한가 1차, 2차 나누면? 내년에 2차만 하면 편해요? 아직 선생님들 편합니까? 제가 해봤더니 지옥이더라. 2차만 하는 건 생지옥이에요. 왜? 매일매일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럼 떨어지면은 김덕수 또 만나야 되거든. 이거 안 돼요. 이거. 2차생들의 가장 큰 공포는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근데 재수를 하잖아요. 2차. 그럼 2차만 수업을 듣는데도 잘 안 나와.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아 처음에. 그럼 오씨 뭐지? 왜 2차만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양이 많지? 그냥 동차할 때는 양이 많아도 그러려니 꾸역꾸역 했는데 2차만 할 때 되니까 양이 더 많은 게 보여?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면서 공부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 끝에 최악의 악수를 두면서 늦게 시작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올해 다 그냥 나가세요. 합격해서. 저기 2차 포기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나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내년에.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미친 듯이 바쁜 분들 아니면 2차 포기하면 안 돼. 미친 듯이 바쁜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학원 수업 나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난 죽어도 그냥 이 악물고 한다. 자 봐봐요. 3, 4월 달 들어요. 이론 듣고 기출 듣고 기출 지문으로 익히세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들으면 그러면 이거 열심히 들으세요. 일단 혼자 공부할까요? 기출 들을까요? 이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거랑 제가 기출 해설하는 거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단호히 거부합니다. 제가 만들어갈 2시간, 2시간 반이 여러분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딱 쏟아서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투자하시고 혹시 뒤에서 공부할 시간 없더라도 매일매일 듣고 잘 버티세요. 5, 6월 달 시작할 거예요. 우리 5, 6월 달에 오후 수업 없어요. 그리고 오전에 문제집으로 문제 풀 건데 이 문제들이 다 이 지문을 응용한 문제들일 거예요. 그럼 요거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키워드 위주로 수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수업 듣고 요때 혼자 공부하세요. 시간 많아 이때 중간에. 이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 하세요. 요거 듣고 나서 이거 다시 하면은 여러분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한 6월 말 정도 보죠? 그럼 요때 1차 쇼 붙이시는 게 좋아요. 점수가 좀 나와야 된다 이때는. 그러고 나서 야 내가 어느 정도 1차는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남은 7, 8, 9, 10월 달에 요때 머리 풀어 헤치고 잠 자지 말고 2차 외우시면 돼요. 한 3개월 바짝 정신 차리시면 돼. 지금 밤새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밤새. 할 필요가 없거든. 지금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시고 밸런스만 놓치지 말아요. 이 스케이팅 10바퀴 도는 거랑 똑같아. 지금 한 바퀴, 2바퀴째인데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페이스만 맞춰서 따라가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메시지가 바뀔 거야. 요때 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때부터 잠 좀 줄여요. 하루에 1시간씩만 자면 되죠. 잠은. 1시간 밥 한 끼. 밥 먹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래서 요때 죽어라 공부를 해서 죽을 것 같을 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합격 딱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3개월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거야 시나리오가. 지는 학원 한 2년 다녀놓고
3개월 만에 합격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변곡점은 제가 보기엔 요때예요. 근데 이 전에 오버페이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나 미쳤나?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꼬박꼬박 따박따박 진행되는 수업만 들어도 대단한 자산을 제대로 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맡겨놔 조금만 선생님들한테. 정신 요때 원샷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아 나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를 못하고 있고 아 1, 2월 달 거 다 밀려있고 그거 못하러 왜 생각을 해요? 기운 빠지게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 메일이 생각났어요. 나 그냥 동차 안 할까 봐요. 그 메일이 생각났어요. 1차만 할까 봐요. 안 돼. 뭐가 좋아 그게. 그래서 음성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욕할 것 같아서 문자로 이렇게 고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더라고. 나도 이렇게 절실한데 왜 나만큼 절실하지 않지? 이 사람은?